나는 그날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한다. 결혼식까지 정확히 5날이 남아있던 오후였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작은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다. 원래는 가볍게 웃으며 청첩장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반지는 이미 가방 안에 있었고, 그저 결혼 전 마지막으로 평범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그때는 몰랐다. 휴폰 꺼내 통장을 열어 보이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숫자는 단순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잔액이라는 2글자 아래에 찍힌 그 숫자 하나가 우리가 쌓아온 5해를 한순간에 가볍게 만들어버렸다. 나는 말을 잃고 화면만 바라봤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아니라 질문이 돌기 시작했다. 우리가 준비해온 이 결혼이 정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걸까?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 두었던 불안들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이어갔다.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다 같이 갚아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갔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다. 대신 오래 참고 있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는 기분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불안, 계속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드레스 투어와 웨딩홀 상담, 카드 결제 알림이 울릴 때마다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었다. 그동안 나는 사랑이라 믿었고, 그녀는 당연한 과정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평소처럼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나만 혼자 멈춰 서 있는 것 같았다. 5날 뒤면 입게 될 웨딩드레스와 찍게 될 사진, 나누게 될 인생을 상상하던 내가.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지금 멈추는 게 더 늦지 않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해서 그 숫자를 떠올렸다.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 때문은 아니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태도와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결혼 준비를 시작한 건 1년 전쯤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설렜다. 친구들처럼 예쁜 사진을 남기고 가족들 앞에서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면을 상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는 기쁨보다 업무에 가까워졌다. 주말마다 웨딩홀을 돌고 평일 밤에는 견적서를 비교했다. 드레스는 최소 3벌은 입어봐야 한다고 했고, 스튜디오도 이왕이면 유명한 곳이 좋다고 했다. 나는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게 다 한 번뿐인 결혼이라며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문제는 돈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였다. 자연스럽게 통장을 펼쳐놓고 각자의 상황을 공유했다. 나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최대한 아끼며 모아둔 돈이 있었다. 집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전세든 작은 집이든 우리 둘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지만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결혼은 현실이지만 현실만 보면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주변에서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않냐고.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만 왜 그 비교의 기준이 항상 더 비싸고 더 화려한 쪽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님과의 자리에서도 그 간극은 더 선명해졌다. 예의 바른 말투 속에 숨겨진 기대와 체면이 오갔다. 집 문제는 남자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냐는 말, 요즘 세상 물가를 아느냐는 질문들이 조심스럽게 던져졌다. 나는 최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설명했지만 그 설명은 설득이 아니라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각자의 계산서를 맞춰보는 자리일지도 모른다고. 그래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까웠고 지금 물러서면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불안을 애써 눌러 담고 다시 준비를 이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 끝에서 그 통장 속 숫자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계산과 비교가 계속되었다. 결혼 준비라는 좀미 명목 아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미 피로와 불만이 가득했다. 드레스, 사진, 신혼여행 채 모든 것이 즐거움보다 부담으로 다가왔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각자의 책임과 조건을 나누는 계약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다.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는 이 계산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 사이 직장에서의 일상도 나를 압박했다.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나는 늘 성공한 커리어를 유지해야 했고 그 압박감은 결혼 준비의 스트레스와 겹쳐 더 크게 느껴졌다. 친구들의 결혼 소식과 그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나의 현실이 계속 비교되면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주말마다 드레스 투어와 웨딩홀 상담을 다녀오면서 나는 피곤함과 실망감, 그리고 묘한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예민해졌다. 그녀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왜 그렇게 철저하고 집착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차이는 결국 우리 사이의 간극으로 이어졌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그 격차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냈다. 아버지의 단호한 말투,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조언, 그리고 숨겨진 기대는 나를 압도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관여하는 복잡한 체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부모님은 현실적인 조언을 하셨지만 그 현실은 사랑과는 다르게 무겁고 차가웠다. 나는 그녀와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다. 결국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전부가 아니었다. 조건과 계산, 그리고 체면이 함께 섞여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준비 과정 속에서 계산과 비교로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다. 결혼식까지 단 5일 남았지만 더 이상 미루거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카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고 준비해둔 반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눈물이 살짝 맺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5해 동안 쌓아온 시간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나는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결혼은 아름답지만 현실적인 차이와 계산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5해 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얼마나 조건과 기대 속에 묻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부모님의 조언, 그녀의 요구, 그리고 나의 기대가 서로 충돌하며 결국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비록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지만 동시에 내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자유를 느꼈다. 결혼이라는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현실의 압박과 비교 속에서도 내가 진짜 원하는 삶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이전보다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외롭기도 하지만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녀도 이제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비록 5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자신에게 솔직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조건이나 계산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그날 결정을 내린 순간 비로소 나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든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